자, 2001년도 11월 달에 이 채무자분이 경매로 샀네요. 경매로 샀어.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전세권을 줍니다. DY 오토 주식회사 5,700만 원. 5,700만 원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경매를 누가 넣었어요? 경매를 제3자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어? 이게 집합 건물 맞죠? 오피스텔이니까. 그죠? 집합 건물 맞고 전세권자가 경매 넣었어요? 안 넣었죠? 자, 전세권자 그러면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수예요. 인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중 전세권 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상황에 따라 말소되거나 이수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경매 투자 이어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권리 분석 중에 전세권 있죠. 그때 제가 전세권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라고 했던 거. 이거 말소기준 등기 6개라고 했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6개인데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할 때는 7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세권까지 넣는데 전세권은 약간 좀 특별해요.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려면 조건이 조금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으려다가 얘는 좀 빼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경매 물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걸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기된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면은 미등기 전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쓰고 들어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는 그 전세 말고 그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해봤다? 왜 했어요? 세입자분이. 네. 그래요. 그래서 등기된 전세권. 해보셨어요? 네. 등기된 전세권이, 자,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집합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201호, 202호, 203호가 다 소유주가 달라야 돼. 그리고 원룸도 보면 201호, 202호, 203호 원룸 건물도 있지만, 거기 소유주가 한 명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201호, 202호, 301호, 402호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도 거기 소유주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된다? 집합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은 집합 건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원룸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원룸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걔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등기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일 때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또는 두 번째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딱 이 두 케이스예요. 당연히 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려면 당연히 제일 앞에 있어야겠죠. 일단은 전세권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제일 선순위.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만 보면은 이해되나요? 뭐야 저거 어쩌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경매 물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불당동에 있는 아리스타 팰리스 오피스텔이에요. 18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정가는 2억이고요. 이거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채권자는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배준 MBC가 들어왔어. 권리 분석을 해보면 2019년도 1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죠? 하고 바로 뭐가 들어와요? 전세권이 들어오네. 그죠? 전세권. 그러니까 등기된 전세권이야. 우리 전세권 등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계약하고 1월 14일 날 접수를 했네요. 그러면 전세금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1억 5천이었네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19년도에. 근데 21년도에 전세권을 변경을 했어. 전세 금액이랑 기간을 변경했네요. 전세금은 1억 5천에서 2,500 올려가지고 1억 7,500. 그 다음 존속기간은 21년도 1월 14일부터 23년도 1월 13일까지. 이렇게. 이게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을구에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경매 넣었죠? 전세권자가 경매 넣었네. 그쵸?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자, 이거 오피스텔 집합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오피스텔. 네, 집합 건물이죠? 네, 집합 건물이야. 이거 소유주 다 다르잖아. 이게 소유주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야. 경매에 넣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렇죠. 물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볼까요? 그래도 권리 분석도 했는데 좋을 수도 있잖아. 얼마나 좋았으면 이 대전 MBC에서 1억 5천에 들어갔다가 또 21년도에 전세금 2,500까지 또 높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분양은 이 정도 했을 것 같아. 한 2억 정도. 한 2억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게 떨어진 게 1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건물 면적을 보니까 12.93평이네요. 12.93평이면 투룸? 투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투룸이에요? 네이버 들어가서 보자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에 얘가 전용 면적이 42제곱미터, 42.7제곱미터죠? 얘인가 봐요. 월세는 1,080 정도 나온다. 투룸이네. 42.7일. 그러니까 아까 여기 경매 정보 사이트 상에는 이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한 거였는데 네이버 매물로 보니까 출입구 들어가서 이 화장실 있고 거실 겸 주방, 그 다음에 방이 2개 있네. 투룸이네. 근데 얘는 되게 작을 것 같아. 예, 거의 뭐 그 옷방 정도로 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1,000에 80. 일반 매매는 2억 1,000. 물건 하나 나왔네요. 2억 1,000에는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임대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임대가만 1,000에 80이면 1억 4천 어때요? 어때요? 1억 4천이면 1,080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의견은 괜찮아요? 어떻게 입찰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좀 별로야 얘는. 괜찮은데 그렇지? 한 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1억 4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작은 방이 확실히 좀 작긴 하다. 이게 한 1,080 정도 나온대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떨어져서 한 1억, 한 2천 정도. 그럼 어때요? 1억 2천. 1억 2천 정도면? 그럼 입찰 의향이 있으세요? 1억 2천 정도면? 그래도 안 사? 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살 건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보자고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인수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렵게 찾았어요. 도고에 있는 오피스텔. 도고 온천. 도고 오피스텔인데요, 이름이? 여기 가면은 도고 파라다이스 애들 때문에 그래 좀 가보셨지 않나요? 애들 때문에?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 여기에 오피스텔 하면 어떻게 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 바이오 헬스도 있어. 도고는 어때요? 도고는 뭐 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다 절레절레 하시는. 어쨌거나 이 도고 오피스텔이에요. 여긴 잘 안 되겠죠? 월세 한 20만 원 해도 안 들어올까요? 그럼 10만 원. 월세 10만 원.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냥 포기해. 그냥 공부만 해. 나오긴 했으니까 공부만 해요, 그러면. 자, 도고 오피스텔 1104호. 26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이 14평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도고 오피스텔. 실내도 이렇게 생겼어. 실내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자, 이건데, 이제 다 싫다고 하니까 공부만 하자고요. 권리 분석을 해보면, 자, 2001년도 11월 달에 이 채무자분이 경매로 샀네요. 경매로 샀어.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전세권을 줍니다. DY 오토 주식회사 5,700만 원. 5,700만 원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경매를 누가 넣었어요? 경매를 제3자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어? 이게 집합 건물 맞죠? 오피스텔이니까. 그죠? 집합 건물 맞고 전세권자가 경매 넣었어요? 안 넣었죠? 자, 전세권자 그러면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수예요, 인수. 그러면 이거 5,700만 원, 이 감정이 4,600밖에 안 했는데 얘가 5,700만 원에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매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들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등기부만 열어봐도 이건 경매 넣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넣었을까요? 본인이 가가지고 채권 그 경매에 가서 경매 막 써가지고 이 미국인이 넣었어?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물론
미국인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온 김에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 통해서 해? 뭐 법률사무소 통해서 할 거잖아요. 그럼 법률사무소가 이거 등기부만 떼봐도 알 거잖아. 등기부만 떼봐도 이거 경매 넣어봐야 실익이 없는데? 경매 넣어봐야 이거 기각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법률사무소 중에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쵸. 보수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보수 받고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채권자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모르죠. 저한테 한번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 채무자 그 재산 다 안 돼, 자기가. 제가 줘보세요. 그 등기부 몇 개 열다가 말았어. 왜? 다 꽉 차 있더라고요. 네. 이미 다 차 있는데, 그거를 뭐 가압류를 하든 뭘 하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근저당 밑에 다 가압류가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압류 넣어봐야 등기비만, 그럼 가압류 어쨌거나 본인이 잘 못하니까 또 법률사무소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뭘 하는 게 돈만 더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한 번 있네요. 자, 됐죠? 이거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조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주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다음 주 물건 좀 분석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